오늘이 마지막 강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온라인 강의 전반사와 방통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굴절을 배웠다. 굴절은 이제 속력이 달라질 때, 즉 빛이나 파동이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매질을 이제 통과할 때 안쪽으로 꺾이거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이는 현상이 굴절이었다. 오늘 할 전반사는 무엇이냐? 굴절이 일어나다 너무 많이 꺾여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이 이제 전반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거울이 반사하잖아요. 거울은 이제 빛을 반사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반사란 말은 되게 많이 쓰는데 이 반사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질이 있고 빛이 입사할 때 우리는 이제 입사선이랑 굴절선만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반사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빛이 입사하면 70이 굴절하면 30은 이제 반사가 돼요. 근데 시험 문제, 즉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사실 얘는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입사하는 빛이 있으면 거울처럼 모든 매질은 반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매질이 항상 반사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시험 문제 안 그리다 보니까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입사와 굴절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전반사는 뭐냐? 반사랑 다르게 반사는 입사광선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냥 반사라고 하면 전반사는 전부 다 반사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입사가 100이라 그러면 원래라기보다 이제 보통 대다수의 경우에는 입사가 100이라는 빛의 세기가 입사하면 70%는 굴절하고 30%는 반사돼요. 근데 이제 전반사 같은 경우는 이 굴절되는 빛이 전부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반사가 돼요. 그래서 반사가 100%가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전반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전반사란 무엇이냐? 빛이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하지 않고 전부 다 반사 되는 현상이다. 굴절이 되지 않고 반사된다. 예시 한번 볼게요. 기니드림이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역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입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굴절이 되는 거예요. 사실 기역 같은 경우는 굴절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굴절이 빵. 그렇죠?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입사각이 몇 돌까요? 기역 같은 경우는 입사각은 이제 법선과 경계면에서 이제 법선과 입사 광선이 이루는 각인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실수로 이제 얘를 경계면을 법선으로 생각해서 입사각 90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역 같은 경우는 입사각이 0도고요. 굴절각도 쭉 직진하잖아요. 그래서 0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면 법선과 빛의 방향이 나란할 때는 각도를 측정할 수가 없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레이저 있죠? 이 레이저를 조금씩 이렇게 회전시켜보자 라는 겁니다. 니은은 이제 레이저를 조금 회전시켰더니 빛이 각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입사각이 이 정도가 있고 물에서 공기로 나가게 되면 물은 굴절률이 1.3 정도 되고 공기는 굴절률이 1 정도예요. 즉 빛의 속력이 빨라지겠죠. 빨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가던 빛이 경계면에서 물에서 공기를 향해 가면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굳이 법선 쪽으로 꺾이지 않고 법선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큰